우리 아이들이 놀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자랍니다. 놀이가 학습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놀기만 한다면 이후 학습에 뒤처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으시지요? 만약 학습을 가, 나, 다, 1, 2, 3으로만 생각한다면 놀이는 학습과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학습을 경험으로 본다면 놀이 과정 중에 모든 경험은 분명 학습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험을 통한 놀이는 몸으로 기억하는 학습, 즉 배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블록을 바구니에 담으면서 개수와 수를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블록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무게를 몸으로 느끼고 그때 팔이 아래로 내려간 상황, 무게로 인해 천천히 옮겨지던 발걸음 등을 경험하며 그때의 감각으로 무게를 익히게 됩니다. 진정한 배움이죠. 이때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놀이가 학습이 되도록 함께 놀면 됩니다. 아이의 표정이나 행동을 언어로 표현하며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무겁지? 허리가 굽혀졌구나. 힘들지? 무거우니까 여기서 쉬었다 갈까? 등 상황에 적합한 표현으로 아이의 감각에 반응해 주시면 아이는 놀이를 통해 몸이 기억하는 감각들에 대한 사물과 상황의 어휘력과 표현력 등 바람직한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놀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직접 경험한 감각적 경험을 기억하여 이후 경험과 비교하게 되고 그 경험들 중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비교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속성이나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놀이를 진짜 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 학습이 되는 진정한 놀이는 뭐 하고 놀까? 재밌어? 궁금하구나. 어떻게 한 거야? 좋아. 라고 주로 표현됩니다. 반대로 가르쳐 줄게. 잘했어. 옳지. 맞았다. 틀렸어. 알아? 몰라? 등으로 표현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는 오늘부터 아이와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노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고 유능한 아이로 성장하는 탄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놀면서 세상을 배웁니다. 놀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놀려면 난감하시죠? 어떻게 놀아야 할지, 놀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실 것입니다. 아이와 놀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누가 놀이를 이끌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아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의 놀이에 부모인 내가 참여자로, 즉 제2의 인물로 함께하고 있는지,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의도하는 놀이를 알고 주도권을 여전히 아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놀이가 지속되도록 계속 2인자로 참여하시면 너무나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의 놀이에 아이가 따르고 있다면 그 놀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주도하는 놀이에 2인자로 참여하는 방법은 아이의 친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결하지 않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쌓고 있던 블럭이 무너졌다면 속상한 아이 대신 다시 쌓아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무너졌구나, 속상하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렇게 하고 싶었구나 등 아이가 다시 놀이를 주도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요. 부모가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처럼 아이는 놀면서 지금 자신의 일, 상황, 그리고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방법 등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웁니다. 부모는 이보다 가치롭고 위대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아이에게 놀이의 주도권을 준다고 해서 예의 없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재미있게 노는 아이는 즐겁습니다.
재미있다는 것은 우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궁금해서 몰두하는 것인데, 하나의 장난감으로 놀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면 그 놀이가 과연 재미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으로 몇 번만 놀면 궁금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은 재미가 없어지죠. 장난감이 이렇게 많은데 아이가 심심하다고 한다면 정말 어이도 없고 놀랍기까지 합니다. 놀잇감이 많더라도 놀이 방법이 적다면 아이는 심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정말 장난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심심하다고 한다면 아이는 지금 다양한 놀이 방법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랍니다. 아이가 심심하다고 한다면 오징어를 떠올려 보세요. 오징어 몸통에 다리가 많이 달린 것처럼 하나의 놀잇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지고 놀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죠. 아이가 지금의 장난감으로 놀 수 있는 방법이 오징어 다리처럼 많아진다면 그중 가장 재미있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골라 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결정한 그 놀이에 오래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재미있게 놀이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심심하지 않고 재미있게 스스로 놀기를 원한다면 아이에게 결정의 기회를 주세요. 아이가 여러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놀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여 놀 때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자율적 어린이로 성장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접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지금 가장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니 문제 해결력이 높은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즐겁게 노는 아이는 자존감도 높습니다. 아이가 뭐든지 알아서 척척척 한다면 이처럼 대견하고 뿌듯한 일은 없겠죠. 그런데 놀면서 자꾸 해달라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같이 하자고 한다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속도 상합니다. 그런데 이때 넌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될 때까지 해보렴. 열심히 하면 돼. 화이팅! 이러한 응원만으로 아이의 놀이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이는 난감할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가 섭섭할 것입니다. 놀면서 자꾸 모른다고 한다면 우선 직접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닌지, 또는 해보기는 하였으나 해본 경험이 양쪽으로 적은 것은 아닌지, 또는 자신이 선택 결정한 놀이가 아니라 타율에 의해 제한된 놀이라서 관심 없이 참여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아이에게 잘했어, 맞았어, 옳지, 최고야, 100점이야, 1등이야, 이야 박사 마셨네, 막 이런 등으로 결과를 중심으로 과잉 칭찬을 해온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잘 해낼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하던 것도 못한다고 거절하여 아예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사진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와 함께 놀면서 부모님은 아이의 표정이나 행동을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말해주는 것입니다. 맞고 틀렸다거나 잘하고 못했다는 표현보다는 네가 눌렀구나, 네가 누르니까 소리가 났네, 안 들어가서 속상하지 등 아이의 현재 행동과 감정, 그리고 지금의 상황만 사진을 보는 것처럼 말해서 아이가 지금 현재를 받아들이고 감정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놀이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처럼 아이가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하나 알아가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놀이를 진행해 나가는 동안 용기를 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시행착오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이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아이로 쑥쑥 몸도 마음도 성장해 갈 것입니다. 놀이 속에서 아이는 존중받고 부모는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오늘도 그냥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무엇으로 할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등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이는 자신과 함께 놀면서 지지해주는 부모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과 자신감을 배워갑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놀아주는지, 놀아줄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걱정하기보다는 아이와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아이는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엄마하고 놀 때마다 기분이 좋아. 난 아빠하고 놀 때마다 신나. 그래서 나는 엄마랑 아빠랑 놀 때 가장 좋아.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는 지금 아직 어리지만 조금만 더 자라면 생각도 어휘력도 더 자라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에게 늘 힘이 되어주셨던 부모님.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 라고 말이죠. 아이와 재미있게 놀면서 행복한 세상의 길을 안내하는 부모님과 부모님의 품속에서 재미있게 놀면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